자, 3번 문제 갖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도형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도형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파지잖아. 근데 도형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그 도형을 좌표 평면에 갖고 가는 걸 추천해. 근데 이제 좌표 평면에 갖고 가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냐면 삼각형 많이 갖고 갈 수 있고, 그것도 직각삼각형 또는 이제 직사각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갔을 때 좌표를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을 좌표 평면에 갖고 가면 엄청난 장점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만약에 못 갖고 가면 어떡합니까? 얘처럼 이렇게 반원이야. 반원으로 갔을 때는 좌표 평면에 못 갖고 갑니까?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얘와의 차이점은 하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직각이 이 X축과 Y축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반원 같은 경우는 굳이 얘를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고 싶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원의 중심을 0,0에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방도 배울 거고, 지금 이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각형을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기도 쉽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 얘처럼 좌표 평면에 갖고 가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까? 상관없어. 좌표 평면에 안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파란 색깔, 이 직사각형이 지금 이 문제의 키잖아. 이 직사각형 길이를 일단 미지수를 두자 이거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A라고 두고 얘를 만약에 B라고 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라는 거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 OC 더하기 CD다라는 거야. 근데 OC가 조금 작은 거니까 얘들아, 나는 얘를 반을 A라고 둬볼게. 이렇게. 그럼 결국 A 더하기 B가 OC 더하기 CD가 결국 몇이다?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그 다음은요, DA, AB, BO. 그럼 요만큼이죠. 요렇게니까 결국 EA 더하기 B 더하기 또 A, 요거 자체가 이번엔 몇이다? 그 다음은 3X 더하기 Y 더하기 5더라 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3A 더하기 B가 이 값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거든? 그럼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2AB야. 왜? 2A 곱하기 B니까. 결국 2AB를 바로 누구를 이용해서? X와 Y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결국엔 방법이 없죠. 요거는 이제 한 문자로 바꿔서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이 한번 빼보면 몇 A가? 여기서 여기 뺄게. 그럼 2A가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여기서도 여기 빼면 2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끝! 2A에서 멈춰. 근데 물론 B를 구하려면 써야 되긴 하거든. A는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B 값도 구할 수 있지. 왜? 둘이 더한 게 얘니까 선생님 Y가 필요하고요. 3이 되고 싶으니까 플러스 2면 될 것 같아요. 끝났네. 그래서 2AB라는 건 결국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답은 뭐다? 2X 플러스 2에다가 Y 더하기 2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2로 묶어서 X 더하기 1에다가 Y 더하기 2를 곱한 거여도 된다. 그게 바로 몇 번? 답은 5번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다항식의 연산에서 도형이 나오는 경우는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는데, 직사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X축과 Y축에 오도록, 만약에 반원일 때는 딱 정중앙이 원의 중심에 오도록, 아니면은 바로 그 길이들을 다 A, B로 나타내서 식을 전개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좀 여러분들 앞에서 개량 설명 제가 다 했으니까요. 제가 다뤄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보면요, 밑에 좀 이렇게 연두 색깔로 알파라고 되어 있죠. 16페이지 옆에. 밑에 16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보면 곱셈 공식의 확장 공식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봐. 나는 조금 선행을 같이 가미해서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자, 우리 아시다시피요, 선행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오늘 배우고 이걸 되게 이해를 잘하면 남들보다는 한 3걸음 정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A 플러스 B의 1승을 전개해보면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맞지? 여기 이해가지? 자, 하나 더. 만약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번 전개해볼게. 유희야, 뭐지? 전개해봐.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유나야, 우리 A 더하기 B의 3승 공식 한번 읊어볼까? 뭐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 4승은요? 알아요? 헷갈리죠? 5승은요? 모르죠? 9승은요? 엄청 많아요. 그럼 이게 점점 커질 때마다 얘도 계속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를 한번 우리가 저 A, B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A, B를 싹 지워볼게. A, B를 지운다라는 건 개수만 한번 살려볼게. 개수만 살리면 1이야. 여기도 개수만 살려보면 1, 2, 1이야. 여기도 개수만 살려보면 1, 3, 3, 1이야. 뭔가 규칙이 보여. 뭐냐면 일단 요 앞에는 다 1로 가. 요 뒤에도 1로 가. 아이, 선생님 이거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운데 게 문제야. 왜? 내가 너네들한테 만약에 A 플러스 B의 4승도 한번 좀 계산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얘를 제곱할 거야. 왜? 제곱을 제곱한 게 4승이니까. 그치? 근데 이거 항이 3개야. 이걸 제곱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언제 다 씁니까? 그치? 근데 잘 봐. 얘네 둘이 더하면 2야. 얘네 둘이 더하면 3이야. 얘네 둘이 더해도 3이야. 신기하지? 안 들어봤니? 혹시 들어봤니, 유나야? 처음 들어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추론해 볼까? 그 다음 거 일단 여긴 1이야. 그럼 여기 뭐일까? 4겠지? 여긴 뭘까? 6이야. 여긴 뭘까? 4야. 그럼 실질적으로 A 플러스 B의 4승을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 개수만 쓰면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다 뭐만 입히면 돼? A, B만 입히면 되거든? 근데 A, B도 한번 볼게. 잘 봐. 1차. A 입장에서 생각해봐. 2차, 1차, 0차. B 입장에서 생각하면 0차, 1차, 2차. A 입장에서 생각해봐. 3차, 2차, 1차, 0차. B 입장에서 생각하면 0차, 1차, 2차, 3차. A, B가 서로 반대로 작아지고 반대로 커져. 그럼 물어볼게. 얘 뭐로 시작해야 돼? A 4제곱 4차. 그럼 그 다음 건 3차, 2차, 1차 없어. 그럼 반대로 B 입장에서는 없어. 1차, 2차, 3차, 4차. 실제로 A 플러스 B의 4승을 전개한 공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다음 거는 식은죽 먹기겠지. 얘 5차. 5차여도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만 알면 1, 5, 10, 5, 1. 그리고 5차, 4차, 3차, 2차, 1차. 없어. 1, 2, 3, 4, 5. 이게 바로 A 플러스 B의 5차를 전개한 식이야. 그럼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 나중에 가면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5차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돼.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3차를 사실은 곱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남들은 이거를 막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때? 만약에 머릿속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딱 잡혀 있으면 1, 2, 1, 1, 3, 3, 1만 딱 짚고 타다다닥 해서 5번째 간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 이 문제에서 A 3승 B의 제곱 개수 찾아달래. 10, 끝. 만약 개수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A, B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음 거 뭐야? 1, 6, 15, 20, 15, 6, 1. 이게 A 플러스 B의 6차야. A 플러스 B의 6차, 얘가.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물었어. A의 2차, B의 4차 개수 좀 찾아줘. 그럼 빨리 무슨 작업하면 돼? A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지. 6, 5, 4, 3, 2, 15요. 끝. 엄청 빠르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친구는 엄청나게 차이나. 마풀 교과서가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을까? 이걸 알면
다항식의 연산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래서 단원명이 알파야. 그 밑에 보면. 근데 선생님이 이 마플 교과서를 작년에도 써봤거든. 이 알파들이 주는 엄청난 힘들이 있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한 번 더 다뤄주고 가면 이게 사실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확통에서 배워요. 근데 확통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수능 필수 과목이야. 그럼 무조건 한 번은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근데 미리 알고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풀 때 엄청난 이득이지. 계산 실수할 수가 없다니까. 남들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제곱해서 예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요 세 세트만 외워놓으면 돼. 1, 1, 1, 2, 1, 1, 3, 3, 1.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1차, 2차, 3차까지는 공식 외워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다다다 원래 공식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요것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다뤄주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뒤에 가볼게. 자, 발전 예제 6번 한번 가볼게. 발전 예제 6번 이제 요런 차수가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를 한번 보자는 거지. 6번 보면 1 플러스 2x, 이거 차수가 하나씩 넘어가. 3x 제곱부터 가서 어디까지냐면 100x 99승까지야. 근데 그거를 무려 다시 한 번 더 몇 승 할 거래? 제곱할 거래. 그걸 했을 때 누구의 개수? 5차의 개수를 찾아줘 라는 거죠. 설마 이걸 전개할 필요는 없죠. 빨리 아까 내가 어차 가져왔지? 5차 개수 찾으려면요 선생님 0차, 5차, 1차, 4차, 2차, 3차, 3차, 2차, 4차, 1차, 5차, 0차 요것만 딱 쓰는 거야. 경우의 수를. 그럼 시작할게. 이제 숫자만 잘 쓰면 돼. 상수 1. 근데 5차는 뭘까요? 2차일 때가 3, 1차일 때가 2니까 5차는 하나 더 크겠네. 6. 1차, 4차, 2차, 3차.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4, 3, 5, 2, 6, 1. 그럼 따라서 6, 10, 12, 12, 16. 요거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뭐 나와? 28. 그럼 28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래서 밑에 보면 답은 5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어렵니 혹시? 괜찮아? 넘어가 볼게. 자, 뒤에 발전 예제 9번 봐볼게. 와우, 발전 예제 9번 봐봐. 이거 언제 다 전개하고 있냐는 거야, 일일이. 이거 다 전개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설마 전개하는 친구 있으면 이건 완전 쇼킹하는데. 근데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식을 전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잡한 식을 전개할 때는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바로 두 글자 치환이야. 이 치환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발휘하죠. 앞으로 수학에서 어렵다 싶으면 다 치환하면 돼. 그럼 지금 보면 발전 예제 9번 보면 2a 플러스 1, 2b 마이너스 1을 지금 전개해달라. 이거 저도 못해요. 이거 언제 다 넣어서 해요? 큰일 나겠죠? 그럼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치환해 볼게. 그래서 2a 플러스 1을 뭐 예를 들면 a로 치환하고 2a 마이너스 1을 b로 치환해 보자 이거. 그럼 이 식은 다시 쓰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흔한 완전 제곱식 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거기서 누구를 빼달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빼달라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시작할게. 잠깐만. 2a가 아니라 2b지? 2b. 자, 그럼 계산해보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날아가고 2ab에 마이너스 2ab 빼니까 4ab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요건 다시 쓰면 4 곱하기 2a 플러스 1에다가 2b 마이너스 1을 지금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저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이요. 전개 가보자. 4ab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숫자 대입할 수밖에 없어. a가 뭐래요? a가 루트 3, b가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15 얘는 루트 3 얘는 루트 5 계산할 수밖에 없네. 그럼 숫자가 좀 더럽게 그래서 이제 PQR을 찾아달라는 거구나. 시작해 볼게. 얘네 둘이 곱하면 16 루트 15 얘네 둘 곱하면 8 루트 3
얘네들이 곱하면 8루트 5. 그리고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뒤에 보면 마사, 오케이, 일치했네. PQR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16, 마8, 8 더하면 없어져서 정답은 16. 이렇게 나온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절대 선생님 복잡한 식을 계산하래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치환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발전예제 12번 봐봐. 발전예제 12번을 대부분 친구들 처음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 것 같아? 하나 일일이 다 전개하거든? 우린 얘는 전개하면 안 돼. 해도 되겠지만 남들보다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먹겠지. 12번 봐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랑 같다? 지금 2AB랑 같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 당연히 전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근데 이걸 다 전개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A제곱, AB, AC, A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랑 조금 오마주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 식이 복잡해요. 근데 선생님이 식이 복잡할 땐 뭐 하라고 했어요? 치환하라면서요. 그럼 얘는 도대체 누구를 치환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유나야, 누굴 치환할까? 그렇지. 얘를 치환하자 이거. 얘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C에다가 A 더하기 C를 곱하는 거니까 합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A를 전개할 자신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를 전개해 볼게요 라는 거지. 자, 가볼까? A제곱, B제곱, C제곱, 2AB 넘어서 없어져. 는요. 끝났다. 삼각형 결정. 바로 이건 답 2개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2개 다 써야 돼요. 우리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첫 번째는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C가 바로 직각삼각형이면 마주보는 변 C죠. 따라서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요거 둘 다 쓰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면 안 되니까 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야. 발전예제 12번. 자, 뒷장. 곱셈 공식의 변형.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은 선생님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그냥 여러분들 한 번만 그냥 한번 풀려볼까요? 15번 한번 풀어볼까? 15번 시작. 한 번만 풀어보자. 15번. 과연 발전예제 15번. 몇 쪽이냐면 24페이지. 발전예제 15번. 한번 풀어봐봐. 선생님은 문제 시간 재고 많이 풀거든? 선생님이 끝 하면 끝나는 거야. 그 안에 풀어야 되고.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볼게. 일단 7차, 7차는 공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7차, 7차는 어쩔 수 없이 뭔가 3차와 4차의 곱셈
전개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게 전개만 되면 너무 이쁘다? 왜? 당연히 7차, 7차는 나오는 거 이해해. 근데 문제가 뭐야? 불필요한 것들이 따라 나와. 누가 불필요하냐? 결국 얘랑 얘를 곱한 x 세제곱, y 4제곱과 x 4제곱, y 세제곱은 불필요하니까 빼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식을 써보면 x 7승, 요거 일단 전개했다고 쳐볼게. 선생님 플러스로 바꿀게. x 7승, y의 7승은 결국엔 내가 구하고자 했던 3차와 4차를 곱하는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넘겨서 x 세제곱, y 4제곱과 x 4제곱, y 세제곱을 빼줘야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우리가 흔히 알던 대로 x 플러스 y를 3승하고 3xy에 x 플러스 y가 돼주면 되고, 얘는 아시다시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묶어보자. x세제곱 y세제곱으로 묶는 순간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결국 x 더하기 y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우린 결국에는 이런 것들만 알면 돼. x 더하기 y, xy, x 더하기 y, xy, xy, x 더하기 y. 얘는 통째로 아마 문제에서 줬을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래.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 얘 6, 그리고 얘 2, 얘 2, 얘 2. 근데 그러면 xy 찾아야 돼요. 얘도 어쩔 수 없죠. 얘가 6이니까 얘를 제곱한 데서, 즉 6이라는 놈은 2를 제곱한 데서 마이너스 2xy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xy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 마이너스 1. 얘 제곱하면 1. 얘도 이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을 3승하니까 마이너스 1. 얘랑 만나서 이 통째로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는 8에서 요거 플러스로 바뀌죠. 6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4라고 쓸 수 있고, 그럼 14 곱하기 얘는 36에서 2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2라고 쓸 수 있겠다. 거기서 누굴 뺄 거야? 아까 얘는 통째로 1로 바뀌었고 2를 빼주면 정답이 되겠다. 숫자가 좀 더럽나 보다. 답이 몇 나온다? 478 나온다. 나오나 볼까? 478? 맞나? 뭔가 우리 계산 실수했는데? 어디서 틀렸지? 왜 마이너스 2야? 이거 더하기 됐지. 맞지? 맞아? 빨리 계산 실수했나 봐줘. 바보 아니야 이거? 4가 아니라 8 아니야? 8에다 맞는데? 몰라. 해보자. 448에서 우리는 아까 답이 뭐라고? 478? 야, 나 어디 계산 실수했어? 빨리 찾아. XY가 잘못됐다고? 곱한 거?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잖아? 8. 6 다음에 14 곱하기. 여기서 계산 잘못됐나? 36에서 34네. 이거 32가 아니라 34였네. 에헤이. 그러면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 4, 46, 4, 32, 4. 나오네. 476에다가 더하기 2 하니까 478. 오케이. 여기서 틀렸네. 여기 더하기 2나 여기서 잘못 뺐어. 36에서 2를 빼니까 34번. 자, 넘어가도록 할게. 한 문제 한번 더 풀려볼게. 발전예제 18번 시작. 발전예제 18번. 요것도 되게 학교 시험에 아마 연습 문제로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 자, 끝낼게. 자, 도형이네. 아까 말했지만 다항식에서 도형 나오면 좌표평면 갖고 갈래? 근데 이거 3D예요. 못 갖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A, B, C라고 더 볼게.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 첫 번째, OA, OB, OC는 9다. 즉, 내가 구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래.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면적 몇 개? 3개를 다 더했더니 그게 13이야 라는 거야. 그럼 OAB는 바닥면, OBC는 왼쪽 면, OBC는 오른쪽 면이나 마찬가지니까 바닥면은 2분의 1 AB, 왼쪽 면은 2분의 1 AC, 오른쪽 면은 2분의 1 BC. 그게 지금 몇이다? 13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AB, AC, BC는 결국 26이다. 뭔가 딱 봐도 곱셈 공식 나오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 항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해달래.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고 2배의 A, B, B, C, CA. 그럼 결국 9를 제곱한 81에서 2 곱하기 26. 그럼 결국 81에서 52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답은 뭐 나와? 39. 이렇게 정답이 나오. 29. 미안. 나처럼 계산 실수하면 안 돼. 29.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요 3개짜리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냥 시험 숙제로 해오면 질문을 따로 받는 걸로 하고요. 발전 예제 24번 시작. 요것도 진짜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24번이.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가볼게.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왜 얘네 둘이 더한 게 8이라고 줬을까요? 제가 얘를 A라고 두고 얘 B라고 두면 A 플러스 B는 8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또 다른 풀이, 얘는 솔루션 1이고, 이제 솔루션 2는 우리가 수학에서요, 이거 굉장히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수학에서는요, 모르는 문자의 개수랑 식이 똑같아야 돼요. 모르는 문자가 2개죠. 그럼 얘 식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부피의 합이 지금 224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224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모르는 문자 A, B 2개니까 식 하나, 식 2개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선생님,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를 만약에 달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모르는 문자를 최대한 줄이면 되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떤 친구는 여기를 A라고 두면 어떤 친구는 여기를 8-A라고 둔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학생보다는 모르는 문자의 개수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얘는 하나가 A고 결국 8-A가 8이라는 게 마찬가지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모르는 문자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식은 하나로밖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A 세제곱에다가 8-A 세제곱을 더했더니 그게 몇이었다? 224였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
A를, 마이너스 A를 홀수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얘랑 만나서 없어져. 그래서 3차는 사라져. 그럼 2차는 뭐가 나오냐? 요거 제곱에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24A제곱이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에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64. 그럼 뭐 3, 42, 3, 8은 3, 42, 6, 38, 192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의 세제곱은 2의 6승과 똑같으니까 64 이렇게 나오면 2의 9승과 똑같으니까 512가 224다라는 사실이 나올 거야. 그럼 한쪽으로 넘겨보면 일단 약분부터 아니다. 넘겨서 해볼게. 24A 제곱 마이너스 192A 여기서 224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8, 3, 8, 3,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럼 뭔가 24 갖다가 약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치? 그러면 24로 한번 약분해 볼게. A제곱 8이 16, 마이너스 8A 24로 약분하면 10 그리고 24, 48이니까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가 A-6, A-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제일 짧은 걸 우리가 A라고 뒀잖아. 제일 짧은 걸. 그래서 결국 여기서 A는 진짜 2가 될 거고 여긴 자동적으로 큰 거는 6이 되겠다. 나중에 B로 바꾸면 B가 6이 되겠지.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아시다시피 건널비는 똑같은 게 A제곱이 6개, B제곱이 6개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6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는 거 마찬가지. 뭐 요거는 대입하면 끝나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답은 240.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나눗셈이거든. 얘들아, 우리 변형 문제 29번 봐봐. 변형 문제 29번. 요거 우리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1초 컷으로 한번 풀어보자. 같이. 29번. 자, 문제 읽었어? px를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1이다. 근데 지금 봐봐. 앞에가 3일 때가 q1이었거든. 근데 지금 x 빼기 3분의 2로 바뀌었어. 3이 1로 갔어. 몇 배 됐지? 3분의 1배 됐지? 그럼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29번을 만약에 암산으로 풀 거면 나한테 배운 친구들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나? 유나 어려워? 이해 갔어? 오케이 잘 봐. px를 지금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q1x고 나머지가 r1이었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p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q2x와 r2인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 3이 1 됐어요. 3분의 1배 됐으니까 얘는 3배가 되면 돼요. 따라서 q2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q1x의 3배다 라고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영향 안 받았어요. r1과 r2는 똑같아요 선생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q1분의 q2 q1분의 q2면 양쪽을 q1으로 나눠주면 q1분의 q2는 3이라고 쓸 수 있고 r1분의 r2든 r2분의 r1은 어차피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둘이 더해달래. 답은 4. 답은 5번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이거 막 3으로 묶고 쌩 난리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바로 개념을 이해하고 3분의 1 상세 조건 3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가주면 되는 거지. 자, 야 이거 30번 푸는 학생 있을까? 30번 아마 현재 예비 고2 새끼들도 못 풀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30번 한번 풀어봐봐. 30번.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내가 지금 예비 고2한테 가서 이거 풀어라도 아마 한 5명 풀래나 모르겠다. 못 풀어도 돼. 이게 거의 나누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틀려도 돼? 선생님이 틀려도 되는 건 틀려도 되는 거야, 진짜로. 자, 같이 가볼게. 우리가 방금 나머지 정리한 두 문제 풀어봤었잖아. 앞에 개념 설명할 때. 나머지가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다 R1은 R2랑 같았어. 근데 이게 왜 영향을 안 받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PX를 뭐 A로 나누었대. 몫이 Q래. 나머지가 R이래. 근데 내가 마음대로 PX를 B로 나눴다고 바꿨어. 그럼 잘 봐. PX도 전혀 안 바뀌었고 나누는 A랑 B는 차수가 동일해. 차수가 동일해. 그러면 있잖아. 몫만 바뀔 뿐이야. 얘만 변경될 뿐이지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왜? 이 나머지가 영향을 받으려면 얘가 바뀌어야 되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봐. 유나야, 2차식을 1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일까? 1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일 가능성이 있어? 상수이겠지. 0차.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바꿔버렸어. 얘를 2차로 나눴어. 아, 이렇게 바꿔볼게. 아니, 이걸 바꾸지 않고 얘를 바꿔볼게. 얘를 3차로 바꿨어. 그래 놓고 얘 3차로 했더니 여기를 2차로 나눴어. 그럼 당연히 몫은 1차일 거고 여기 몇 차일 수도 있어? 1차일 수도 있지. 그럼 결국엔 나머지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PX가 바뀌어야 돼. PX가 바뀌면 나머지가 영향을 받아. 이 나머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PX에 달려있어. 이해가? 근데 지금 잘 봐봐. 30번 문제 보면 PX를 누구로 나눴대? X-A로 나누었대. 그랬더니 몫이 누구래? QX고 나머지가 R이래.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웬걸? 건들지 말아야 할 곳을 건드렸어. 여기 건들면 안 되거든, 원래대로라면. 근데 거기다 지금 뭐를 곱했어? X제곱을 곱했어. 그래 놓고 X제곱 PX를 누구로 나누었대? X-A로 나누었을 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몫과 나머지를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있잖아, 이건 되게 위험한 짓 한 거야. 여기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건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바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나머지가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체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항상 시험 다 다르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찍더라도 보기가 왜 5개에서 찍냐라는 거야. 보기가 5개면 정답률이 20%밖에 안 돼. 근데 있잖아,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 최소한 응용반 이상 된 친구들은 5개 중에서 2개는 날아갈 수 있어. 날릴 수 있어. 그럼 2개 날리면 정답률이 33%로 올라. 그 다음 찍으라 그래. 그럼 이런 거지. 여기를 건드렸다라는 건 절대 이 나머지가 얘랑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찍더라도 2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찍더라도. 그 너무 황당한 거야. 2번을 체크해와. 어차피 틀릴 건데 2번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간다. 여기를 건드렸지. 그럼 나도 얘 한번 건드려 볼게. 그래서 양쪽에 X제곱을 다 곱해 볼게. 요렇게. 그럼 수학에선 왼쪽도 곱해주면 오른쪽도 곱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곱할게. 그럼 나머지에도 곱해줘. 요렇게. 자, 우리 곱셈은 무슨 법칙 통한다 그랬지? 교환 법칙 통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요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 그럼 잘 봐. 간다. 집중해야 돼.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 나머지 끝판왕이라 그랬어. 얘가. 누구를? X제곱 PX를. 얘랑 똑같아. 누구로 나누었더니 X-A로 나누었더니 선생님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면 되겠네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 보기에 X제곱 QX 있어? 야, 그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3번 같은 거 체크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3번에 X제곱 QX만 혼자 있었으면. 근데 이거 틀렸다라는 거야.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유나야, 우리 몇 차로 나눴지? 1차로 나눴지. 그치? 그럼 나머지 뭐여야 돼? 그치, 0차 상수. 근데 여기 몇 차가 돼버렸어? 2차가 돼버렸어. 그치? 다시 한 번 더. 1차로 나누었을 때 여기가 상수항 나와야 되거든. 근데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지금 2차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잘못 나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잘 봐. 집중해야 돼. 안 돼. 유희야, 죽으면 안 돼. 자, 우리가 10을 2로 나눴다고, 3으로 나눴다 칠게. 원래 정석은 이렇게 나눠야 돼. 정답이지?
근데 내가 모르고 실수로 나누기를 잘못 빼어서 이렇게 나눠버렸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게 나왔어. 그럼 우리 이거 다시 지우개로 지워? 이거 지우개로 지우면 안 돼,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이거 지우개 지우고 다시 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럼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잘못 나온 나머지를 다시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나머지가 나오거든. 이해가? 그러면 잘 봐. 선생님, 1차로 나누었는데요. 나머지가 2차 나왔어요. 그럼 저 잘못 구했으니까 이거 지우개로 지워야 되나? 지우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잘못 나온 나머지, 얘를 RX 제곱을 빨리 얘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얘를 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자, 나눴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이제 몫이 뭐 나올까? RX 제곱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RX가 필요해. 맞지? 맞아? 어렵나 이거를? 이해가? 어려워? 자, 그럼 이렇게 갈까? 더 쉽게. 그럼 우리 진짜 RX 제곱을 얘로 나눠. 그럼 여기가 RX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여기 RX 제곱이 될 거고 위에서 아래 빼면 끝.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해? 응? 응? 0이 필요하겠지. 그럼 여기가 0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실질적으로 찐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 찐 나머지. RX 제곱을 X-A로 나누면 찐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 0? 0이 아니지. 자, 머릿속에서 이제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제발. 다시 한 번 더. 자, 헷갈리나? 여기 이게 끝판왕이어서 그래. 요게 난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RX가 필요해. 그래서 RX 제곱 나왔어. 근데 여기 A RX가 나와. 그치? 근데 얘는 없어져 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아? 그럼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RX 제곱 ARX 마이너스 ARX 근데 불필요하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없어져. 그럼 얘 없애야 되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하기 A제곱 R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가 다시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이 RX제곱은 X-A로 나누면 RX-AR로 바뀌고 플러스 A제곱 R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늘 이거 숙제에서 이거 제외시켜야겠다. 더 연습이 돼야 돼. 어렵지? 그럼 요거를 잠깐 넘어가. 30번엔 별표 2개 쳐놔. 요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주제별 수업으로 다뤄줄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뒤에 베이징, 노말, 터프를 제외하고는 일단 한 문제씩은 선생님이 한번 다뤄줬었고, 자, 그러면 이제 나랑 숙제를 한번 정해보자. 딱 7시야. 이제 10분 남았거든?